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51강 15장 과거를 떠나보내는 방법 EMDR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MDR에 관한 연구 그리고 EMDR은 노출요법의 하나일까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EMDR을 통한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EMDR의 소개 그리고 EMDR을 콜크 박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콜크 박사가 직접 EMDR을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MDR의 이제 시작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중년 남자 하청업체의 어떤 관리자로서 일하는 이런 이제 중년 데이빗이라는 남자가 이제 콜크 박사에게 이제 치료받으러 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데이빗은 젊은 시절에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영장에 왔던 그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수영장에서 술을 마시고 이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게 되고 이 대학생들이 심지어는 이 병을 가지고 술병을 가지고 데이빗을 눈을 찌르면서 이제 데이빗이 이제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 중년의 데이빗이 될 때까지 이 시간이 이 10년, 20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분노 발작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이제 이 길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데이빗이 이제 콜크 박사를 찾아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그냥 이렇게 면담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빗은 두 번째 상담부터는 이제 EMDR 요법을 시작했거든요. 소위 말해 안구 운동으로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분노에 대한 거, 불안감을 치유하는 그런 EMDR 요법을 했을 때, 그날 첫 번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빗이 더 침착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도 마음이 좀 놓이고 좀 편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EMDR 요법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데이빗은 이제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좋아졌느냐면 이 아들한테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1년 후에 데이빗이 이 콜크 박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스스로 전화를 해서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본인이 회복됐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도 회복이 된 걸 의미하지만 또 그 내용도 보면 이제 아내와 같이 요가도 했다. 요가도 하고 이 하면서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정원에 잔디를 가꾸거나 꽃을 가꾸는 가드닝을 하면서 혹은 집에서 막 이렇게 미국은 이제 집에서 목공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목공일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데이빗이라는 분이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분노 발작이 있을 때 이것이 EMDR로서 어쨌든 잘 치유가 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이제 EMDR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빗에게 시행해야 할 수 있었던 EMDR 요법을 콜크 박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서 이제 맥이라는 여성, 이제 일종의 아주 젊고 활기찬 이런 이제 맥이라는 심리학자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맥이라는 여성도 참 본인이 어릴 때 성폭행을 받고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어쨌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하프웨이 하우스라고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이제 이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 그걸 일종의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던 이 맥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콜크 박사는 EMDR을 알게 됐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맥이가 이제 본인도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운영하던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성폭행 당한 사람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에 오던 맥이가 어느 날 본인이 EMDR을 이렇게 경험하고
EMDR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전에는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를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비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비난을 못하면 자기한테 이건 내 잘못이야. 혹은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비록 성폭행 당했지만 그것이 잘 소화가 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비난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무의식에서 그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를 비난한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을 다른 데로 잡고 있던 이 매기가 EMDR 요법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It wasn'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 조그마한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큰 이 남자한테 당할 수 있었겠노?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뭘 통해서? EMDR 요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EMDR 요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치유가 되려면 정확하게 이 팩트가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EMDR 요법을 하고 나서는 매기가 이걸 바로 생각이 바로 잡힐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한테는 이 충격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콜크 박사가 EMDR 요법을 알게 되고 거기에 본인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EMDR이라고 하는 요법이 1987년도 이 프랜시스 샤피로라는 이런 심리학자가 이제 우연히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보니 갑자기 이렇게 좀 심리적인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피로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EMDR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데가 많고 우리나라도 EMDR로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있는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EMDR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말 이걸로 치료하는 데가 정말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왜 어떤 치료인지를 사실을 이해한다면 굳이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EMDR을 본인도 이 콜크 박사도 나도 저런 게 뭐지? 나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콜크 박사는 이 책의 그 앞부분에도 보면 많은 치료들을 본인이 직접 받아보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요가도 하고 요가 치료 어떤 자격증도 따면서까지 이런 트라우마에 치유가 된다면 뭐라도 해보려는 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제 콜크 박사가 나도 EMDR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할 때 마침 그 자기 이제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 이 MGH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죠 번역하면. 근데 이 매사추세츠 MGH라는 병원은 하버드에 이 연결된 여러 병원 중에서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신과에 있는 그 과장이 그 정신과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이 과장이 사실은 이제 물론 이 예수의 사제 신부죠 사실은. 이 신부가 뭐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죠. 이 트라우마 센터라는 거는 트라우마 클리닉은 뭐 속된 말로 하면 돈이 안 된다. 없애라. 문제는 없앤다는 거는 연구비도 줄이고 거기 있던 직원들도 해고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콜크 박사는 평생을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이거 뭐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은 이런 결정이니까 콜크 박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는 우리가 상상이 가죠. 이럴 때 이 콜크 박사가 현명한 거는 과장하고 싸우는 대신에 내가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쨌든 해결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이제 EMDR 뭐 트레이닝을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EMDR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EMDR로 스스로 치료도 하게 되고 또 EMDR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EMDR을 이용해서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본인이 이제 EMDR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2인 1조로 실험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하는 일은 이제 이것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눈동자를 따라오세요. 계속 눈동자가 이 손가락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치유받는 사람은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따라갔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치유가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치유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다니 콜크 박사도 한번 경험을 해보기로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걸 앞에 이제 누가 이걸 해줬겠죠. 이제 해주면서 해보니 이 예수의 그 신부가, 이 가톨릭 신부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보다는 이미 끝난 거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신부와 지금 싸움을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콜크 박사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편안해졌다. 이걸 이제 느꼈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손가락을 흔들어 주던 사람이 이제 환자가 되고 또 이제 콜크 박사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콜크 박사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트라우마,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걸 기억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봐라 하면서 이제 그럼 이제 떠오르면 옛날에는 그거 떠오른 걸 말을 해봐라. 어떤 기억이 떠오르느냐,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때 다른 일들 어떤 게 있었느냐, 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여 주는데 상대방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고통스러운 게. 근데 말을 해보라니까 나 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 이걸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는 정신과 환자들은 이야기하라면 이야기도 잘했는데 이 사람은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 관계가 나빠진 거죠. 근데 EMDR에서는 내가 힘든 기억이 나지만 의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 이게 이제 독특한 치료법이라는 거죠. 이 손가락을 따라서 눈을 이렇게 가면 옛날에 그런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의사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콜크 박사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거 말을 해야 치유가 된다고 믿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치료가 되니까 문제거든. 말을 안 하니까 치료가 안 됐으면 그래 그렇지, 역시 그 고통스러웠던 기록을 말로 해야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본인이 머릿속에서 생각은 나는데 말을 안 해도 치유가 됐다니, 이제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EMDR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그 EMDR에 대한 연구, 본인이 연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럼 이 EMDR이 어떻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뭐 몇 가지 자기 생각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노출요법이 하나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이 EMDR에 대한 연구는 콜크 박사가 이제 어쨌든 정신과 과장이 이걸 없앴으니까 이제 본인이 트라우마 팀도 없어지고 막 일들이, 이게 돈이 없어지니까 연구비를 못 받으니까 팀을 유지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거 팀이 깨지게 됐는데, 오히려 매사추세츠 정신보건부,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립, 그러니까 주족,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특히 멘탈 헬스를 담당하는 주정부에서는 이 하버드에 있는 MGH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의 정신과에서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그리고 특히 EMDR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가 오히려 EMDR을 하고 나서 본인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원래는 갈등 관계에 있어야 되는 과장하고도 별 갈등이 없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던 차에 이제 매사추세츠 그 정신보건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뭐 웬만한 지원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의 그런 트라우마, 이 외상, 정신적인 외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 예를 들어 자살을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관여하면서
그 직원들도 다시 뽑게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그 팀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거기에 이제 EMDR이 또 같이 이렇게 치료로서 되면서 치료도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EMDR을 콜크 박사가 내가 트레이닝도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그 배우는 과정에 내가 치료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궁극적으로 EMDR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도 흘려보내서 스트레스도 없어졌고 매사추세츠 건강정신보건부 여기서 이 주정부에서 돈도 받으니까 오히려 팀도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EMDR을 하지 않았다면 콜크 박사는 그 과장하고 갈등 관계가 계속 있었고 문제도 안 풀리고 꼬일 수밖에 없었는데 EMDR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잘 풀리고 이 순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었다. 이것이 저는 이제 EMDR에 이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DR을 본격적으로 이제 콜크 박사가 트레이닝을 받고 와서는 자기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장면을 비디오를 찍으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표준 평가. 그러니까 PTSD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그 질문지에 답을 적으면 몇 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이걸 연구를 시작한 거거든. 그러면서 이 뉴잉글랜드 여신도 병원이라고 번역된 뉴잉글랜드 디커니스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이 병원도 하버드 메디컬 스쿨, 하버드 대학의 병원 중에 한 병원이거든요. 앞에서 그 당시 아마 콜크 박사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에서 근무를 했었을 거고 뉴잉글랜드 디커니스 호스피탈도 또 다른 병원이지만 결국은 같이 하버드에서 같이 협력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병원에 있던 의사든 본인이 접촉해서 같이 연구팀에 넣어서 연구비를 같이 쓰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매튜라고 하는 아마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여성일 건데 이분을 아마 이제 뇌영상 전문가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제 뇌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능성 MRI를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EMDR 치료 전에 하고 후에 했다. 그러니까 해보니 EMDR을 하고 나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뇌 영상에서 기능성 MRI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니까 전두엽 부위의 활성이 증가했다. 이 전두엽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뭔가 불타는 냄새가 나더라도 생각해보면 지금은 누가 삼겹살 굽고 있네. 이거는 화재가 난 게 아니야. 내가 어디 겁먹을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트라우마 환자들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떨어지고 비이성적인 감정적인 편도체만 막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냄새만 나도 나 불안하고 두렵고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두엽 부위가 활성이 됐다. 그러니까 EMDR 치료를 하고 났더니만 이 EMDR이 우리의 전두엽 부위를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다른 쪽의 뇌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환자가 뇌가 활발하게 되고 활발하게 되더라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활발하게 됐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들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정상화됐다. 뭘 통해서? 이 EMDR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이제 이 콜크 박사가 경험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겪었던 그 연구에 참여했던 남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진짜 실제 기억이다. 내가 조작했는데 그때 내가 상황을 알겠는데 아주 멀리 느껴진다. 그러니까 가까이 느껴진다는 걸 내가 막 그때 두려웠던 걸 막 느끼는데 맞아, 저 일은 있었어. 근데 그것이 내가 멀게 느껴진다는 거는 내가 고통을 별로 안 느낀다는 거거든. 그게 제3자처럼 아주 담담하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흘러갔고 나는 그때 이렇게 행동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서 연결이 되면 이게 치유가 되는데
EMDR을 했더니만 이렇게 사람이 그 옛날의 트라우마의 그 기억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아주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I was in control. 나는 내가 통제력을 쥔 것 같다. 그 내가 화가 나는 느낌이 들지만 나 화 안 날 거야. 왜냐면 이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기분은 나빠. 옛날에 내가 그때 맞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낼 건 아니지. 내가 통제력을 쥐었다. 그걸 내가 화를 내고 안 내고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거든. 그럼 통제력을 쥐지 않은 경우는 뭐냐? 그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이 자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냥 화를 내는 거거든. 통제력을 내가 잃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성 환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체로서 이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전체로서 스토리를 알겠다. 과거의 트라우마의 기억은 조각난, 프래그먼트 된 이 조각조각 난 기억들이 냄새는 냄새 따로, 어떤 사진같이 보이는 장면 따로, 소리 따로, 막 이런 감정 따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하나로 쫙 됐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직접성을 잃었다. 이미디엇이.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막 바로 반응을 했다면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옛날 일이잖아. 물론 지금도 기분 나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상황을 모를 만큼 화를 바로 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게 EMDR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난 변화라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연구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국립연구원이죠. 일종의 연구소. 여기서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EMDR을 로서 치료한 군, 혹은 프로작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 혹은 플래시보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설탕을 줬다는데 설탕물을 주든 밀가루를 주든 뭐 약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하나 주고 이거 아주 좋은 약입니다. 드세요. 이제 가짜 약을 주는 거죠. 위약이라고 하는. 그 가짜 약을 주거나 프로작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를 주거나 혹은 EMDR 요법을 치료하거나. 그래서 88명 중에서 EMDR을 한 30명, 그다음 프로작을 28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슈거프리라는 거예요. 플래시보거든요. 일종의 이제 설탕으로 된 그거죠. 그랬더니만 8주 후에 이 42%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EMDR이.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설탕을 줘도 좀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어쨌든 환자를 만나고, 환자 이야기를 듣고, 환자한테 관심을 보이고 약을 주기 때문에, 설탕을 주더라도, 이 환자는, 정신과 환자는 나한테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설탕 줘도 효과가 없지 않지 있거든요. 그러나 효과는 EMDR을 했을 때가 훨씬 뛰어났다. 이 벌써 42%나 8주에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야기거든요. 이 이제 프로작은 설탕 줬는 것보다 약간 더 낫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4명 중에 1명은 완치가 됐다. EMDR로 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PTSD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치되는 비율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EMDR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8개월 후에 EMDR을 해보니까 60%가 완쾌가 됐다. 그게 EMDR이라는 요법이 정말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게 8개월 후에 60%가 완치됐다면 이건 이제 이 놀라운 웬만한 약보다 좋고 정말 이렇게 효과적인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정신과 의사한테 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정리가 쫙 되는 이 놀라운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 콜크 박사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마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 에릭 해밀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강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큰 뗏목이나 있으면 이렇게 물이 좀 내려가다 멈춰져 있거든요. 거기는 찌꺼기도 계속 거기 이제 쌓이게 되죠. 하류로는 물이 안 내려가고, 그럴 때 누군가가 통나무를 발로 한 번만 탁 쳐줘도 물이 샥 내려가는 이 느낌.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생각이 막 돌아가지 않던 것이 EMDR로 하고 나서 생각이 다시 샥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막힌 게 쑥 풀리는, 그 스트레스가 한 번에 샥 풀리는 이 느낌. 이거는 마치 이렇게 이 통나무가 강에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나무를 치우지 않고 뭐 옆에 뭐 새끼를 좀 구멍에 또랑을 한 파봐라, 뭘 파봐라, 이런 느낌이 프로작이라든지 이런 치료라면, EMDR은 아주 직접적으로 앞에 통나무 막힌 걸 발로 탁 쳐서 탁 치워버리면 물이 쭉 빠지는 이런 효과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콜크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콜크 박사가 한 절반 정도가 이 성인들 트라우마의 절반 정도가 해결이 됐다. 근데 아이들 때 어릴 때 그런 학대를 받았던 거, 성적인 학대를 받던 방치를 했던 뭐 이럴 때는 9%밖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인 때 받았던 트라우마의 치료 효과와 어릴 때부터 받았던 트라우마의 그 치료 결과가 다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콜크 박사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논문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 이 논문에 실렸던 건데, 이거 보면은 이제 베셀 반데 콜크 박사가 1저자로 나타납니다. 1저자로 나타났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논문을 썼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기 뭐 콜크 박사는 MD, 의사라는 뜻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의사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논문 뭐 통계도 내고 EMDR도 시행하는 심리학자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MD가 아니고 PhD라는 이제 박사 학위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걸 보면 콜크 박사가 이 EMDR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논문을 써. 그러면서 이 해본이 이런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해서 어른 때 발생했던 트라우마는 효과가 좋았는데 아기 때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게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그래서 이 디벨로먼털 트라우마 디스오더, 그러니까 발달하면서 성장하면서 생긴 트라우마와 어른 때 이미 다 성장하고 받았던 트라우마는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논문들이 쌓이고 해보니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콜크 박사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8주든 요 짧은 기간으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를 받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단기간에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런 상담이나 이걸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어릴 때부터 생겼던 그 트라우마는 길게 호흡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단기간에 빨리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치료를 하거나, 가족들도 이거는 오랫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으니까 치료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이런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논문들 이걸 이제 보니까 EMDR이 참 안 믿어질 정도로 너무 효과가 좋고, 이걸 또 믿자니 너무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보통은 막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하거나 오랫동안 마사지를 하거나 약을 또 강력한 걸 쓰거나 뭐 이래도 될똥말똥한 건데, 단순히 이렇게 해서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전쟁터를 갔다 온 미국 재향구인회,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보훈부죠. 이제 베테랑스 어피어라는 게 보훈부에서 이런 PTSD 이 트라우마 후 증후군에 대해서
EMDR이 하나의 치료로서 자리가 잡았다. 그러니까 막 이걸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그런 겪었던 PTSD를 위해서 막 고글을 쓰고 본인을 막 이렇게 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다시 경험하게 하면서 다시 아니다, 너는 안전하다, 이걸 막 교육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들을 단지 이것만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좋아졌다는 것은 참 놀랐거든요. 특히 거기에 대한 안정제, 약물보다도 더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남은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노출요법의 하나일까 하는 것은, 노출은 그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모형으로 된 뱀 혹은 뱀 그림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그림이잖아, 그 뱀이라는 거 무섭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점차 뱀을 저 멀리 놔도 저 뱀이 있는데 무섭지 않아, 내가 이렇게 피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뱀을 좀 가까이 가서 보더라도 무섭지 않도록 하는 행동 요법 같은 이런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노출 요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해보면 EMDR은 일종의 이 연결된 코헤런트 이벤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연속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각조각난 기억으로 된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EMDR이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트라우마의 어떤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때 치유가 됐듯이 EMDR이 바로 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기전을, 그 효과를 EMDR이 갖고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만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뇌에서, 마음과 뇌에서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거, 옛날에 어떤 이야기 들었던 거,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거, 뭐 이런 것들하고 지금 상황하고 맞춰서 이렇게 다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전혀 또 다른 기억, 이 사건들하고도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섞이고 통폐합이 되면서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뭐 교통사고가 딱 박혀있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라는 그 사건도 기록이 되고, 옛날에 교통사고에 대한 강의 들었던 것도 되고, 뉴스 봤던 것도 합해지고, 신문에 났던 것도 합해지고, 또 다른 교통사고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막 기억이 합해지면서 이렇게 내 몸의 하나로 통폐합이 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PTSD는 뭐냐면 옛날에 그 기억이 들어와서 그냥 박혀있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프로세스가 안 되고,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그 기억, 교통사고 그 기억 자체가 그냥 몸에 남아있으면서 소화가 안 되고 날 것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가 되고 날 것이 우리 몸에서 한 부분이 돼서 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되고 내 몸에 이렇게 근육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서 내 몸에 남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 그냥 고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기억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대로 또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감정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기억 처리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을 해주는 분들, 뭐 정신과적이거나 혹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아, 우리가 뇌에서 옛날에 내가 겪었던 고통이 어떻게 내 몸에 남아서 내 몸에 남아있는지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포증, 거미가 보이면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느끼는 이것이 실제로는 내가 소화가 되면
그래 뭐 검이라는 거는 발이 몇 개고 있는데 뭐 이게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뭐 물 일도 없고 물어봐야 또 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별로 겁이 안 나. 이제 이렇게 되면 단순히 거미를 봤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내한테서 프로세스가 되고 처리가 되고 내가 이제 겁이 안 나는 거거든. 근데 거미가 나를 물면 나 죽을지 몰라. 이게 이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느꼈던 그 위협적인 경험이 내 온몸을 지배하면 어떻게까지 나가느냐면 위험하다. 어디에 거미가 나타날지 모르고 나는 이 세상을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도 안 되고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겁이 나면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무기력함, 또 겁이 났을 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EMDR은 굉장히 좋은 치료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담하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 공포에 압도돼서 내가 막 벌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면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치유가 안 된다. 그럴 때 EMDR은 굳이 뭐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아주 멀리 있는 기억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걸 굳이 의사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적어도 이렇게 눈동자가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고 그걸로 치유가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EMDR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MDR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면 가족 체계 혹은 요가, 그 다음에 이제 뇌파, 뉴로피드백이라는 게 이제 뇌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혹은 심리치료, 뭐 이런 거, 연극치료 이런 것들은 내가 막 분노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분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래도 조금씩 사이즈를 줄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다면, 오히려 EMDR은 내가 내 행위의 주체고 내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이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트라우마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일반적인 막 정신과에서 하는 막 내면 가족 체계, 요가 막 하면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막 여기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EMDR은 좀 큰 틀에서 그래 그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흘러간 거야. 근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두엽이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오히려 가장 근본적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런 공포가 심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본인이 겪어보고 본인이 논문을 써보고 치유하면서 그런 EMDR을 이걸 통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해본 결과 이런 놀라운 것들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52강에서는 EMDR 요법의 세 번째 시간, 그래서 EMDR을 통한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가 됐던 어떤 사례들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수면과의 연계 혹은 연상과의 통합, 이런 이제 EMDR이 어떻게 이게 치료가 정말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